안녕하세요. 해피데이 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마늘종 이렇게 이게 국산 맞는가요? 가격은 꽤 좋는데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던데 중국산이 유난히 크고 좋던데, 제가 순댓국밥집에서 이 마늘종이 너무 싱싱하고 맛있어서 달짝지근하고 겨울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중국산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이건 엄나무 순입니다. 자, 이거는 그 나무에서 올라온 두릅입니다. 이게 좀 컸나요? 그래도 좀 좋은 걸로 산다고 샀는데 좀 이게 시기가 있어요. 5월 딱 요때 아니면 요 세 가지 맛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하냐면 여기 이제 요 단무지하고 요하고 건강에 좋은 이 봄에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김밥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밥을 싸다 이제 이런 걸로도 싸봅니다. 자, 한번 싸볼게요. 자, 이렇게 넣고 기름을 넣고 달군 팬에 잠깐 껐어요. 왜냐면 물이 약간 남았는지 튀네요. 소금 약간. 천일염 좋은 거. 천일염도 냄새 나는 게 있어요. 천일염 좋은 걸 사야 돼요. 뭐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잘 골라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단무지하고 우엉은 원래 김밥 싸는데 꼭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살짝 소금 넣고 볶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넣고 한 두세 번 몇 번 뒤집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볶은 마늘종, 이게 마늘 성분의 한 70%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알리신 같은 거 이런 게 들어 있어서 마늘과 유사한 그러한 효능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늘종을 넣은 건강한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늘종하고 두릅, 엄나무순 이런 걸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계란은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계란도 이렇게 좀 두꺼워요. 불을 약하게 두껍게 뚜껑까지 닫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여기는 엄나무순하고 두릅을 데쳐 볼게요. 여기는 이제 소금만 약간 넣으면 돼요. 굵은 소금이나 가는 소금이나 소금을 넣고 문을 이렇게 열어주면은 푸르게 데쳐줍니다. 자, 한번 끓으면 넣어볼게요. 자, 밥은 되어가고 있고 계란은 뚜껑을 덮어줬습니다. 이건 물은 끓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멀티입니다. 멀티.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멀티. 우리 남자들도 가능할까요? 우리 여자들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남자 여자가 다르니까. 제가 그냥 남자들이 비하에 사는 말도 아니고. 뜯기 시작하죠? 네, 뚜껑을 닫으면 얘가 빨리 익습니다. 오, 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이 싸지? 불을 약하게 한다는 게 좀 세게 했네요. 음식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자, 이거 엄나무순을 제가 처음 해본 거예요. 이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맛은 비슷한데 쌉쌀한 게 데쳐주겠습니다. 밥은 꺾고, 자, 이거는 불이 세게 해서 끈 다음에 다시 가운데를 놓을게요.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어 주겠습니다. 좀 두껍게 했어요. 편하게. 자, 엄나무순을 데친 다음에 소금에 데친 다음에 이렇게 씻어줍니다. 이게 새순이 다 이렇게 영양이 가득 들어있나봐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를 맛을 봤어요. 와, 오묘한 맛이 나네요. 엄청 써요. 근데 쌉쌀한 게 쌉쌀한 게 맛있네요. 자, 물을 쭉 뺀 다음에 다른 양념 안 하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나물로 오늘은 김밥을 싸니까
향긋하니, 쌉쌀하고 향긋하니 맛이 좋은데요? 쌉쌀하고 향긋해요. 와, 이런 맛은 진짜. 엄나무는 제가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엄나무는 제가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물을 좀 더 뺄 걸 그랬네요. 물을 더 뺄 걸 그랬어. 이거는 다른 양념은 제가 그 자체만으로도 맛있는데, 약간 중독성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 두릅, 이게 결코 싼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딱 요때만 나니까, 요때 안 먹으면 근데 영양가가 진짜 많다고 그래요. 이게 그냥도 데치는데, 저는 이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가지 외국 사람들이 못 먹는 거를 먹는데, 그게 약간의 독성을 갖고 있는 이런 것도 다 데치고 말리고 삶고 그래서 다시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 식재료가 그 다양한 이유가 이런 것들, 이런 새순, 이거 먹을 생각을 누가 했을까? 이런 새순, 여기 영양이 보고거든요. 영양이 많고 여러가지 철분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여러가지 영양소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영양소가 많다고 그래요. 자, 이걸 데쳐 볼게요. 뚜껑을 덮어놨더니 위에는 안 익었었는데 잘 익었어요. 이게 계란의 좋은 점이 낮은 온도에서도 이렇게 잘 익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 뒤에는 좀 탔네요. 자, 그래도 물을 제거한 그 도마에다 이걸 놓고 한번 썰어볼게요. 이거를 김밥 싸기 좋게 두꺼운 거를, 이거 얇게 여러 개 붙여도 되지만 이렇게 두껍게 뚜껑을 닫고 해서 낮은 불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햄하고도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햄은 김밥에 필수로 들어가니까 그냥 많이 안 넣고 조금 넣겠습니다. 이거를 그 물에다가 데치려고도 했는데 그냥 평상시대로, 이거 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소금을 안 넣을게요. 평상시는 간을 좀 하는 편인데 간을 안 하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약한 불에 뚜껑을 덮고 가끔 뒤집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두릅에서 이렇게 진한 물이 나요. 보라색인가 검은색인가. 제가 이게 조금 여기가 두껍기 때문에 넉넉하게 삶았습니다. 이런 거를 삶아서 데쳐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나물들, 다른 나라에서는 잘 먹지 않는 이런 나물들,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거를 데치고 씻고, 그래서 이렇게 식재료가, 나물 식재료가 풍성하다고 그래요. 사실 나물 요리는 고기 요리보다 더 어려워요. 이제 이 두꺼운 거는 좀 잘라주겠습니다. 그래서 나물도 씻어주고. 자, 밥을 열어보겠습니다. 오, 밥이 잘 됐네요. 밥이, 이게, 밥이 너무, 밥을 2번을 눌렀더니, 이게 너무 차진 거 아니야? 찹쌀밥이 돼버린 것 같아. 자, 이렇게 봄나물을 위주로 한 이렇게 김밥 쌀 준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커피. 자, 지금부터 싸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김밥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밥을 싸서 여기다 놓을 거예요. 이게 원래 2,000원 주고 산 다이소 김치통인데 쓰다 보니까 이거면 적당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싸는 김밥은 나물에 제가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지금 밥이 너무 차지게 됐어요. 밥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그래서 지금 선풍기에 식히고 있었는데 제가 요새 쑥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쑥떡이 그 쑥절편, 쑥인절미 이런 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살찌는데 당뇨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 떡이 안 좋거든요. 진짜 떡이 맛있긴 한데 뭐 큰 생일이나 제사나 뭐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떡을, 서양은 케이크를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먹는데 요새는 또 특히 쑥도 사실은 약간의 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쑥을 뜯어서 삶아서 데쳐가지고 찬물에 헹궈서 이러면은 이 독한 성분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이 왜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독을 갖고 있냐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먹고 상대방이 잘못되면 다시는 자기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 식물이나 동물들은 그러한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식물도 이제 그렇겠죠? 이런 여러 가지 식물들도. 그래서 쑥이라든가 두릅이라든가 엄나무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써요. 쓴 거는 간에 좋잖아요. 약은 몸에 쓰고 단 거는 몸에 좋지 않다고 그래요. 뭐 설탕 같은 거 이런 경우 약간 타서 제가 이렇게 조금 제거를 하겠습니다. 맛있긴 한데 약간 타서 제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재료, 요거는 엄나무순이에요. 엄나무순. 근데 굉장히 쌉쌀하니 맛있더라고요. 이 두릅도 맛있는데 두릅보다 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나무순을 또 찾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 엄나무순은 또 처음 써봐요. 나물도 안 해 먹어보고 이 두릅만 가끔 사가지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은 게 다였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초고추장을 넣는다면 어색하겠죠? 글쎄요, 뭐 이제 재료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겠지만 저는 여기다가 초고추장을 넣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뭐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이 두릅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뭐 30 넘고 40 넘은 사람들도 이런 두릅이나 이런 나물, 엄나무순 이런 거 안 먹어본 사람들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몸에 좋다고 하니까 저도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거 무슨 맛으로 먹지? 이게 쌉쌀하고 뭐 별 비싸기만 하고 뭐 별로 뭐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5월달 모든 새수는 4월, 5월에 나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봄은 생동하는, 봄은 피어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들은 6학년 아이들 보니까 겨울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눈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하다가 심심하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는 놀이를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김밥을 싸면서 요새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제가 결혼하고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쓸데없이 자꾸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거북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뭐랄까, 여러분들이 저희 구독자분들이 마치 저의 친구나 그다음에 지인이나 이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저를 구독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가 지금 요새 제가 2016년도에 퇴직을 하고 명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4년 정도 직장 기간제로 나가고 지금은 지금은 쉬고 있어요. 작년에도 쉬었는데 올해도 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친한 분한테 올해 뭐 하냐고 전화를 했더니 가까운데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저보다 젊으신 분이고 그래서 젊으니까 좋구나. 그래서 저는 쉬는 것도 좋고 나가서 일하는 것도 뭐 그리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쉬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업무들도 있어요. 가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내가 계속 나갈 수는 없다. 뭐 어떤 분은 뭐 70까지도 나간다고 하던데 그거는 이제 어디 구하기 힘든 이런 시골이나 이런 데겠죠. 근데 저는 저 자신이 젊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긴 했는데 체력적으로 못 따라가는 거는 못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어려운 거는 못 따라가.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준비는 해야 되겠다. 무엇을 이제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할 때는 도시에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 졸업하고 결혼하고 이런 다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내가 굳이 여기에 살아야 될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 살 수도 있겠다. 저보다 더 이곳에 살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이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장소나 자리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밥을 적당히 넣겠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넣었는데 적당히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사. 제가 이곳에서 2018년도에 이사 와서 지금 2008년도에 이사 와서 지금 2025년이 돼서 17년이 됐거든요. 17년 동안에 한 곳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저는 진짜 저의 그 분수에 맞지 않게 제가 그때는 아이들을 대학교 보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렛대의 원리라고 할까요? 보통은 아파트를 사면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르잖아요. 근데 저는 아파트 값이 이건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이고 주상복합으로 지어지긴 했는데 단점이 많아요. 세금이 비싸고 세금이 비싸요. 그리고 뭐 좋은 게 더 많지만 세금이 비싸고 그 다음에 집값이 잘 안 오르고 집값이 안 올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 그때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요새도 공부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냐면 부동산 관련해서 권리 분석가? 부동산 권리 분석가를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뭐 민간 업체긴 하지만 시험을 봐가지고 2번 보고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자격증을 제가 살까 말까 하다가 자격증을 샀어요. 99,000원. 이제 가격 대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너무 그 강사분이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25시간 동안 진짜 너무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동산 관련해서 용어들을 기억은 다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한번 경매 같은 데도 한번 가보기는 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거를 뭐를 하냐 그냥 집에 가만히 있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인생은 짧아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이상 남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진짜
짧게 살아도 길게 살면 더 좋겠지만 보람있게 살았다, 즐겁게 살았다,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고 살았다, 뭐 그게 뭐 나쁜 것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남에게 해를 주거나 이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저 부동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가가 뭔가 궁금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사를 하는데도 이게 필요하고 살아가는데도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여유 있으니까 3개를 넣을까요? 이게 마늘종인데 엄청 달고 맛있어요. 이게 그 중국산은 좀 저렴하던데 이건 좀 가격을 줬으니까 중국산 우리나라 거라 생각을 하고 계란 진짜 계란이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김밥에. 지난번에 계란을 안 넣었는데 오늘도 이런 건 좀 생략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략을 하면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는 살짝 탔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수입이 똑같으면 좋겠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도 수입이 일정한 수입이 고정 수입이 알아서 들어오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쪽으로. 그리고 그건 운도 따라야 되고 제가 뭐 믿음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뭐 그러기 때문에 관상도 믿고 뭐 이렇게 아주 그런데 빠져 있지는 않지만 얼추 좀 믿어요. 그런 게 약간 통계적으로 그게 그게 통계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살다가 경험을 해보고 얻어진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런 뭐 미신이라고 저는 듣고 모든 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뭐 구슬하고 뭐 이런 것들은 타당하지 않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 큰아이가 태어날 때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앉아있는 그 전 보는 사람이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데 이 아이가 언제 태어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날짜를 정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서는 정말 수술을 잘 하시는 분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수술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의사한테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학을 더 믿기 때문에. 미신보다는 과학을 더 믿기 때문에. 근데 미신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게 사주가 그 중국 그 학문에서 온 거예요. 성리학 뭐 이런 데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사주가 그 생년월일 시 이거를 풀어서 만들어낸 게 사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맹신하지는 않아요. 맹신하지는 않지만 믿을 때도 있어요. 뭐 주로 한 60-70%는 맞고 60-70%는 맞더라고요. 정말 20-30%는 30-40%는 틀려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은 뭐냐? 내가 그 들은 이야기 중에서 몇 프로는 맞네? 그러면은 그 얘기했던 뭐도 사실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큰애가 시집을 갔지만 그 아이가 진로를 정할 때도 상담 역할을 했다고 볼까요? 진로를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무엇을 좋아하니 마치 진로 상담하듯이 물어보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사실은 물어봤는데 학교에 선생님하고도 충분히 상담을 했죠. 그러고 또 사주 보는 사람한테도 또 물어보고 그래서 아이의 진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한 것 같아요. 아이의 재능이 있는 쪽으로 유도를 했으니까 잘한 것 같아요. 모든 게 공부로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길은 많지 않아요. 공부 잘해서 석박사 되고 교수 되고 그 연구원 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일부지 다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꼭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대체로는 부유할 수 있지만 다 그렇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야기가 이리저리 좀 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버려야 된다고 그래요. 쓰지 않는 물건도 버리고 그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그 버리지 못하고 계속 버리지 못하는 게 저희 단점이긴 한데 제가 이사를 이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를 왜냐면 여기서 17년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생활도 좀 해보고 싶고 지금 전원 생활 하다가 다시 도시로 오시는 분이 많다고는 하는데 지금 인구가 지금 도시에 너무 밀집해 있어요. 이 서울에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4천, 5천만이라면은 4분의 1, 5분의 1이 서울에 사는 거예요. 경기권에 사는 사람들까지 하면은 뭐 1,500, 2천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시골로 가면은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그러한 곳에 가면은 폐교가 돼 있어요. 벌써 첫 부임지에 제가 구경 삼아 갔더니 폐교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랄까 이런 그런 쪽으로는 잘 안 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일단 교통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병원이 멀고 문화적인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저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집에 다 뭐 집에서도 볼 수 있고 하니까 굳이 안 가도 돼서 저는 시골에서 살아도 불편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 시골에 사시는 분을 제가 집들이를 가기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책도 보고 시도 쓰고 이런 그림도 그리고 이런 생활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계획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날짜가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저는 여유 있게 6월달로 잡았는데 3월에 계획을 하고 6월에 이사를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사 오시는 분이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거랑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년 살다 보니까 옛날에 이건희 삼성 사장이 그 회장 하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족은 바꿀 수 없지만 가족은 바꿀 수 없잖아. 다 바꿔라. 가족 빼고 다 바꿔라. 뭐 와이프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랬는지 가족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래야 변화와 혁신이 있고 새로운 발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새롭게 발전하고 혁신하고 저희 미래가 꿈이 있어서 달라지고 이런 거는 바라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하면서 미래를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살다 보니까 조금 무료한 감도 있고 새로운 환경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도 수리를 그동안 불편하게 살았던 그런 곳을 18년 되면 제가 옛날에 그 정형외과에 어른을 모시고 갔더니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그랬더니 기계를 20-30년 쓰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집도 보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집을 고친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화장실 문도 제가 막 그 물청소를 해가지고 문짝이 일어났는데 거기도 싹 문을 바꾸고
그 다음에 물 청소를 해서 물이 약간의 누수가 된 데는 전부 다 이제 새롭게 바꾸고, 그래서 화장실은 되도록 건식으로 쓰는 게 좋아요. 이제 근데 이제 물 청소를 안 할 수 없죠. 물 청소로 쓰면 계속 물 청소를 해야 돼요. 건식으로 쓰면은 또 그렇게 곰팡이도 안 나요. 근데 저는 옛날에 청소를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집을 유지해야 된다 생각하고 물 청소 막 하고 마른 걸로는 잘 안 닦아주고, 그런데 지금은 물 청소를 건식으로 쓰는 데는 안 해요. 그냥 마지막 이제 그 닦다가 여러 군데를 마루도 닦고 방도 닦고 다 닦고 마지막에는 화장실 바닥도 닦아줍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목욕을 하고는 물을 싹 제거하고 마른 걸레로 한번 닦아줍니다. 어디도, 샤워실도. 그랬더니 곰팡이가 피질 않아요. 그리고 그 쇠 같은 것도 사가요. 그런데 그러질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는 왜 이렇게 물 청소하고 쉽게 모든 걸 하려고 했을까, 그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도 이제 덜 상하는 방법. 그래도 20, 30년 되면 기계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시는 분이 도배는 하고, 저는 최대한 에어컨도 물이 새고 잘 안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천장형인데 전부 다 바꿔주고, 진짜 불편하게 2, 3년을 살았는데 진짜 몇 개 다 고칠걸. 그러면 이사가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계란이 굉장히 먹음직스럽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사를 가기 전에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사 오는 분을 위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쳤습니다. 자, 새로 이사 오시는 분, 이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완전히 파는 게 아니니까, 전세를 주는 거니까 다시 제가 올 수는 있지만 사실 온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수입이 있고 다시 뭐 이렇게 제가 저축을 해가지고 지금 계약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 막 이거저거 고치고 쓰고 하는데, 제가 과연 이것을 다 제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때는 뭐 안 되면 지금은 이제 뭐 은행 관련 문제는 깨끗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또 지금은 이자가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이 집을 사놓고 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말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집을 사라, 지금이 싸지 않냐, 이런 얘기 했던 거 정말 후회합니다. 지금 뭐 꼭 그렇게 평생을 빚쟁이로 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결혼 초에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넉넉하게 부모를 잘 만나서,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갖추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렵게 젊은 시절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래요. 왜냐면 그게 삶의 미천이 되거든요. 고생을 한 사람은 다시 그 고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유있게 살고 부모님이 다 챙겨준 사람은 내가 어려워도 또 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의타심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젊은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어렵더라도 사는 게 불편하더라도 너무 불만을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진짜 새빵살이 방 한 칸에서 살아도 행복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단 3일도 사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냥
소개팅으로 대충 만나고 조건 보고 결혼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어렵게 살아도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자, 그건 여러분이, 그렇다고 뭐 제가 전 선택을 잘했다 이런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시행착오는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한 번만에 잘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참고 살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부모님 참고 사신 분이 더 많아요. 그 싫다고 뭐 다 이혼하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 만나도 또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원인인데 원인을 남 탓으로만 돌리면 그건 안 되겠죠. 원인은 나한테 있다. 그럼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원인을 다 남에게 돌리면 안 되겠죠. 저도 모를 때는 남 탓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세상은, 인생은 짧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은 많고, 또 이제 무료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가난한 사람은 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인생은 짧고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못하고 사시는 분들, 이것저것 걱정이 돼서 못하고 사시는 분들,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투자 같은 건 조심해야 되겠죠. 나이 들어서 투자 잘못했다가 투자 잘못했다가 이렇게 자기의 그 삶이 불안해지면 안 되겠죠. 지금 다 들어갔나요? 계란이 빠졌네. 계란 넣고, 이제 밥도 다 돼가고, 이 나물은 많이 남았어. 두릅. 이 맛있는 두릅. 제가 이 두릅을 한번 딱 깨무는 순간 달짝지근하고 쌉쌀하고, 맛있는 그런, 나물을 먹으면서 아이들은 맛있다고 안 하잖아요, 잘. 근데 지금 이 엄나무, 약간 가시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가시 같은 것도 삶으니까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네요. 그래서 저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러느라고 집을 많이 고쳤고, 살면서도 불편하면 이렇게 고쳐서 살면 좀 덜 지루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미용실도 가시고, 봄이니까 옷도 하나 사 입으시고, 그 다음에 뭐 좀 멀지 않은 가까운 데로라도 꽃 보러 좀 나가시고 그러시면 삶이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많이 걸어야 된대요. 저는 요새 저녁에 그동안 만보 걸을 때도 있지만 평상시 집에 있으면 운동을 잘 안 하는데, 이제 저녁 시간쯤 돼서 5시나 그때쯤 나가서 이제 그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와요. 가까운, 좀 걸으면은 또 작은 공원이 있으니까, 멀리 큰 공원도 있고 가까이 가면 또 걸어야 되지만 공원도 있어요. 갔다가 오면 한 7, 8천 보는 걷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건강해야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맨날 앓는 소리 하고 이러면은 자녀들도 싫어합니다. 아프다고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배우자도 싫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건강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많이 걸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는 동안은 삶이 그렇게 뭐 길지 않고 짧은 편인데,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어느 날은 그 길을 갈 수도 있죠. 근데 너무 그런 거 슬퍼했던 것이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슬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근데 사실은 저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우리 자손들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은 그게 순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순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슬퍼하거나 하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김밥을 요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김밥 싸는 거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다 이게 좀 식은 다음에 이게 이렇게 따뜻한 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 소풍이 이렇게 켜놨어요. 이게 식어요. 식으면서 이게 단단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조금 이따 다시 뵐게요. 나물김밥입니다. 봄나물 김밥. 두릅과 마늘종. 그래서 매운맛이 나는구나. 저는 왜 매운맛이 나나 했더니 두릅과 마늘종 이런 게 들어가서 매운맛이 나네요. 꼬다리도 있습니다. 몇 층일까요? 자, 약간 뭔가 좀 이렇게 그 기존의 김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이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좋아하는 김밥. 여기다 이제 초고추장을 찍어서 먹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마요네즈를 찍어 먹을 수도 있고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소스를 찍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도 김밥을 싸봤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